계속해서 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 오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사건은요.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와 내연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좀 무리한 판결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지난해 4월 22일 이 남편 오 씨라고 합니다. 예. 오 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담배도 피지 않는 오 씨의 몸에서 이 치사량에 해당하는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이 되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망한 오 씨는 부모 형제가 없어서 다른 상속인이 없었다는 사실과 예. 또 사망 당시 약 8억 원의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원래 사실혼 관계였던 오 씨의 아내, 이 현재 이제 선고를 받으신 사람인데요. 네. 송 씨가 예. 사망 2달 전에 이 남편 몰래 서류를 위조해서 몰래 혼인 신고를 했던 사실, 그리고 이 아내 송 씨의 내연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분은 성함이 황 씨인데요. 예. 황 씨가 이 니코틴 원액을 그 외국에서 구매를 하고 또 이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방법과 이 치사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 씨의 사망 이후에 아내 송 씨가 수천만 원대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고, 네. 또 실제 일부 수령한 금액으로 이 내연남 황 씨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자 이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아내 송 씨와 내연남 황 씨를 살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사기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예. 이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이 내연관계인 아내 송 씨와 황 씨들이 사망한 이 남편 오 씨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네. 아울러 범행 동기와 방법이 비열해서 양형 참작 사유도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또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 송 씨와 황 씨가 이 니코틴 원액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남편 오 씨에게 주입했는지는 명백히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이 검찰이 살해 방법을 입증하기 못했다면서 이 유죄의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고 이 변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재판부는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도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면서 예. 이러한 피고인 측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유죄 판결의 필수 요소는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아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 예. 판례 표현에 따르면은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원칙적입니다. 예. 다만 그 증거가 반드시 직접 증거일 필요는 없고요. 간접 증거라 하더라도 이 경험칙과 논리 법칙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네. 법관이 범죄 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을 때는 이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를 한번 살펴보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후폭풍이 아주 거센데요. 그래서 소년법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청원에 무려 25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법조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대체적으로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이 대중들의 분노는 이해는 가지만, 예. 그렇다고 소년법 자체를 이제 폐지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역시도 이제 부산가정법원 국선 보조인으로서 네.
현재도 소년범 사건을 다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예. 이제 미성년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소년범으로 치부가 돼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질에 따라서는 성인 범죄자와 같이 똑같은 이제 형법이 적용이 되고요. 예. 또 똑같이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또 교도소에서도 똑같이 형을 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소년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소개해드렸다시피 네. 이제 18세 미만의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라던가 예. 또 이를테면 징역형을 선고할 때 또 성인들처럼 징역 5년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 2년, 장기 5년 이런 식으로 형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기로 선고를 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네. 사실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년 범죄자들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당 금태섭 의원도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로 만들고 싶으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예. 아마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소년범들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 이 처벌보다는 이제 계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명확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런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소년법 자체를 폐지할 필요까지는 과연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제 호통 판사로 유명하신 부산가정법원의 천종호 판사님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형의 상한을 높이거나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은 몰라도 성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은 이 방향의 개정이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아마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언론 등에서도 이제 표현은 소년법 폐지라고 하고 있지만은 예. 이제 이를 주장하고 동의하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아마 소년법 자체의 폐지라기보다는 네.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 예. 미성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주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자. 그런 취지의 주장이 아니신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폭행 동영상이 너무 무분별하게 유포가 돼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이제 유포하거나 이제 퍼나르시게 되면 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되어서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시게 됩니다. 예.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법조인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동영상을 접하니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닌데, 예. 그러나 이제 엄연하게 있는 이제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비록 화는 나시겠지만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시기를 이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계속해서 한번 좀 살펴보죠. 지난 금요일에 하루 종일 오민석 판사라는 이름이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렸습니다.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이 판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도 좀 짚어보죠. 영장 기각 사유를 뭐라고 밝혔죠? 네, 우선 이제 현행법상 이제 구속 사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예. 주거불명,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해당 재판장은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나 이제 피해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라든가 예. 또 피해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도망이라든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거인멸 혐의의 증거 은닉
도둑죄로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납득하기 좀 힘들다 이런 반응이 좀 많아요. 네,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사실 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제 우리 주변의 좀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주거가 확실하고 네.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없고 예. 또 이미 수사기관에 다 자백을 해서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 네. 즉 좀 죄가 중하다, 예. 범죄가 중하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구속을 시키는 것이 이 법원의 통상적인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행이 뭐 꼭 이 건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 일단은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아는 일반적인 이제 법원의 행동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아울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거인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그것도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는 예. 통상적인 다른 일반인이라면 벌써 구속이 되고도 남았을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의구심이 좀 남아있고요. 자, 다음 이슈 살펴보죠.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구제책이죠.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 해서 아주 떠들썩합니다. 우리 내부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우리 역시 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미등록 이주민 자녀가 2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법적 지위나 처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선 현행법에 따르면 이 한국인과 이제 이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합법 거주 외국인들 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이 자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한 뒤에 여권을 발급받아서 우리나라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이 불법 체류 이주민의 경우에는 이 용사관이나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등록 무국적 이주 아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수의 미등록 이주 아동이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거나 응급 의료비를 지원받는다거나 예. 아주 기본적인 예방 접종을 받는다거나 이런 혜택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보호나 복지 혜택을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중국의 경우처럼 이렇게 이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우려가 좀 크다. 지금 이렇게 다들 좀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좀 출생신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른바 보편적 출생신고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 출생신고를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출산한 아동의 복지 측면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나 영국 등 대다수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는 한마디로 출생신고를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출산한 병원 측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분만에 참여한 의사나 조산사가 병원에 1차로 출생 통보를 하고 예. 이후 부모가 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비록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네. 일단은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고 이를 토대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혜택은 주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친족 집단입니다. 종중, 이게 흔히 문중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지난 2005년에 여성도 이 종중회원의 자격이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딸들의 반란이라고 불리면서 반향이 좀 컸던 판결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를 따라 성을 바꾼 사람도 종중회원으로 봐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고등법원 민사 18부는 지난달 25일 어머니를 따라 성을 바꾼 이모 씨가요. 예. 자신의 종중을 상대로 낸 종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씨는 2014년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꿨는데요. 예. 이후 이제 아버지 쪽의 종중에 종원 자격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해당 종중에서는 종중은 이제 부계 혈족을 전제로 하는 종족단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씨에게 당신은 어머니 쪽으로 성을 바꿨기 때문에 종원 자격을 줄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씨가 소를 제기했고요. 네. 이번이 2심인데 1심에서도 승소를 했고 이번에 또 승소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네. 해당 재판부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네. 이 종중이란 부계혈족의 종중단체가 아니라 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원이 되기 때문에 이 소를 제기한 이 씨도 성을 바꾸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네. 이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종원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판결이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과거 남성 위주 또 부계혈통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평등적인 사회로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사실 우리 민법 규정에도 이제 과거에는 이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다르게 취급을 했고, 네. 또 호주제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상속분도 이제 호주와 비호주, 또 아들과 딸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1990년 이후 이제 민법 개정을 통해서 대부분 삭제되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부계혈족이나 모계혈족의 차별도 없고, 또 호주제도 모두 삭제되었고, 예. 또 상속분도 남녀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평등 원칙이라든가 헌법상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요. 예. 상식적으로도 맞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발전과 개선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개선되는 만큼 법도 조금씩 바뀌어야죠.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